바로 메인 강의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도그룹에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요즘 SNS로 굉장히 핫한 선생님이시고요. 큐스클의 강사시고요. 진짜 명단이 없을 때, 진짜 내 초대 명단이 없을 때 SNS로 어떻게 하면 이 사장님이 다이아까지 가셨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그리고 얼굴도 되게 예쁘세요. 제가 어제 이 PPT를 만들려고 프로필 사진을 받았는데 와 진짜 이쁘시다. 어떻게 SNS로 그렇게 큰 성과가 나셨는지 우리 다이아 허소연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물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사업가 허소입니다. 다시 할까요? 네. 다이아몬드 사업가 허소입니다.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쁜 사진을 해주셔서 좀 다소 다르지 않나 싶은데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매력적이시죠? 저 이제 잠을 못 이뤘어요. 네, 왜냐면 제가 팀 내에서 제가 세진그룹에 있는데 세진그룹 안에서는 강의를 적지 않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외부 강의를 이제서야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귀한 이 1시간을 너무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까, 어떤 내용을 공유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잠을 좀 못 자서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허스키하면 더 허스키하네요. 괜찮으시죠? 네. 오늘 강의 제목은 함께 가는 의미 있는 여행, 이게 곧 뉴스킨이라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목을 되게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 한지 이제 제가 2월이 되면 3년차가 되고요. 그 3년 동안 너무 짧게 지나갔거든요. 너무 휘리릭 지나갔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얼마나 행복할지 기대되고 그런 내용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큐스클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마이스토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스토리 안에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할 수밖에 없고 왜 뉴스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사진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 한 3살, 2살 때 그 어릴 때부터 시골에 내려가 있거나 거의 이제 엄마랑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은 상태로 자랐지만 엄마랑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엄마한테 이쁨을 많이 받고 싶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거를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는지 늘 열심히 했어요. 뭐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게 네. 여기 이게 저거든요. 이게 열정적으로 부르고 있죠. 네. 그냥 어린이집에서도 늘 말하기를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까지 있는 어린이지만 제일 활동적이고 제일 발랄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엄마가 같이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전 부재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랑이 부족해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이제 주인공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보통 주인공이라고 하면 막 공주 옷 입히고 이래야 되는데 개똥벌레였어요. 주인공 역할로. 그래서 지금 개똥벌레 역할 마치고 얼굴에 지금 까만 분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 개똥벌레를 했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이제 그 주인공을 드레스 입은 친구, 나비 친구들 옆에 막 있는데 저는 개똥벌레 옷을 입고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에 예뻐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예쁘고 이래서 예뻐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늘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뭔가 두드러져서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했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돼서 사회복지와 보육을 전공했는데요. 사실은 전공하고 싶지 않은 분야였어요. 저는 이제 나를 꾸미고 또 남을 예쁘게 해주고 이런 데 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한테 미술학원을 보내달라고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랑 맞지 않는다고. 미술은 아무나 도전하는 게 아니라고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넌 남을 도와주고 뭘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가보라고 말을 해주셔서 갔는데 다행히 제 적성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심리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공부를 되게 안 했거든요. 뭔가 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공부는 너무 하고 싶지가 않은 분야여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 막 국어, 언어 막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하고 수학이나 과학, 이과 쪽은 완전 버려놓고 막 제 맘대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교육이 너무 제 성향과 잘 맞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시험 날에도 제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서 반 애들을 모아놓고 나눠준 다음에 시험이 이게 나올 것 같아 저게 나올 것 같아 막 미니 강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오지랖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런 전공을 한 다음에 사실 대학원까지 다 나와야지만 심리치료사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공부를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을 해서 대학교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대였거든요. 편입해서 이제 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계산의 하에 심리치료 이제 박사 과정까지 마치면 억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또 갈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보육교사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늘 막혔잖아요. 그럼 저에게 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육교사가 되고 처음 받았던 월급이 사대보험 제하고 9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7만 원이라고 하면은 감이 안 잡히시죠? 요즘에는 그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루에 한 13시간 이상 일하면서 그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전 일이에요. 제 나이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보육교사 2년을 일을 하면서 사실 몸이 되게 약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약하게 태어났고 골병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모이지도 않고 병원비로만 계속 나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애들을 예뻐해서만 할 수 있는 일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그것도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만두고 이제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해서 알바처럼 먼저 이제 통신사 쪽에 들어가게 됐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솔직히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알바처럼 했는데 알바비가 월에 13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너무 잘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도 너무 쉽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관심 있게 들어간 건 아니고 돈 때문에 들어갔지만 열심히 또 했어요. 그래서 본사 소속으로 승진을 하게 됐고 본사 소속 CS 매니저로 5년 일을 했어요. CS 매니저는 뭐냐면 상담 업무도 하는데요. 매장 관리를 하기도 하고 매장에 있는 상담사들을 교육하기도 해서 제가 솔직히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의하는 게 불편하진 않아요. 막 떨리지도 않고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이 지금 제가 유스킨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LG 위플러스 본사라면 이제 저도 대기업 소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린이집 일했을 때보다 거의 3배 이상의 봉급을 받게 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지냈어요. 제 20대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지냈거든요. 왜냐면 억압돼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진짜 잘 지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런 있고요. 대기업 일을 하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부르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게 허다했어요. 허다했고 본사 관리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쟁 구도 또 여성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되게 빨리 승진한 케이스였고 질투 아닌 질투를 받아서 되게 사내에서 되게 은따라 그러죠.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네들끼리 싹 일어나서 싹 나가버려요. 한 20명 가까이 되는 여직원들이. 그래서 저는 남자 직원들이랑 밥을 먹거나 혼자 점심에 나 괜찮아 이러면서 브런치 타임을 갖고 되게 뻔뻔하게 다니긴 했는데 힘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피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기도 하고 그럼 제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제 예전 얼굴이에요. 거의 5년 전인데
지금 한 10년 후 같죠. 얼굴 탄력도 전혀 없고 그리고 모공도 심하고 예민해가지고 얼굴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 얼굴이 더 놀랍게 피부과에 돈 1,000만 원 쓴 얼굴이에요. 네. 3, 4년 동안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끊어가지고 다녔거든요. 레이저 안 맞아본 거 없고요. 치료 안 받아본 거 없거든요. 근데도 저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 대학 동기세요. 유스킨을 먼저 하셨고 저한테 이제 제품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의 1호 고객이었어요. 1호 고객이었고 우리 스폰서님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기를 강의 들을 때마다 아, 저거 허술인데? 저거 완전 허술인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많이 났던 사람인데 제품을 먼저 이제 제가 쓰기 시작한 거죠. 솔직히 제가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고 제가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냥 써볼게 했어요. 그리고 화장품 따위로 내 피부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냐면 좋다는 화장품 다 써봤거든요. 달라져 본 적도 없고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지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나는 화장품이 어떻게 내 얼굴을 바꿔? 그냥 너가 하니까 쓸게 마인드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데 명현이 이렇게 심하게 날 수가 없더라고요. 피부과에서 그런 안 좋은 치료를 받았으니까 명현이 얼마나 심하게 났겠어요. 근데 제가 고객 관리를 해봤지만 지금까지 만난 모든 회원들 중에 저처럼 명현 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사진을 들이밀으면 좀만 참아볼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현이 너무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자세히 안 보이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선풍기 아줌마처럼 바뀌었고요. 그리고 얼굴이 이제 딱딱 치면은 딱딱 소리 날 정도로 두꺼운 각질층이 생겨서 돌처럼 이제 얼굴 겉이 딱딱해졌고 그리고 그 화상 입은 것처럼 계속 쓰라렸어요. 미스트를 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라렸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눈가가 이렇게 다 쭈글쭈글 있죠. 주름도 여기 팔자주름 입이 쪼그라들고 눈이 쪼그라들어서 할머니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 지금 조퇴 시켜줄 테니까 소송 준비하고 피부과 갔다 오라고 할 정도로 얼굴이 심했어요. 마스크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현이 난 상태에서 관리를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제 스폰서 사장님이 제일 친한 언니인데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 노하우를 듣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집에 찾으러 왔는데 누가 이걸 명현이 났을 때 갈바닉을 하면 빨리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불이 나 있잖아요 얼굴에. 네. 근데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상태로 이제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쓰라림이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질 정도로.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막 동생한테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얼굴을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이 고였어요. 제 스폰서님이 눈물이 그렁그렁 보이더니 언니 좋아질 거야 막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그 안쓰러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채를 뺐으면서 됐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빨리 자자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자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어요. 근데 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데 뭐가 차가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차가워 이래 뭐야 이랬더니 언니 이걸 얹고 자면 좀 괜찮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크리미 클렌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됐어 빨리 자. 막 좀 자니까 괜찮아 이제 자. 막 이러고 자려고 또 했는데 1시간 지나고 또 하고 1시간 지나고 또 하고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얼굴에 계속 올린 거예요. 근데 잠이 잠깐 들었는데 악몽을 꿨대요. 제 얼굴이 완전 번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책임질까 막 쫓아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늘 새벽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잠을 안 잤잖아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을 문을 열고 나왔는데 엄마가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손을 꼭 잡고 또 저희 엄마 성격이 막 뭐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도망치고 싶더래요. 네가 안 좋아질 거면 어떡하지? 왜냐면 초기이기도 했고 우리 스폰서님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 제 2대 스폰서님이 나기원 스폰서님이라고 남자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얼굴 3일 만에 좋아지면 세미나 들을 거냐고 윽박을 지르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진짜 이 얼굴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상하잖아요. 좋아지면 갈게요 말고 저도 짜증을 냈어요. 근데
좋아진 거예요. 3일 만에. 확 가라앉아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임상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임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니까 또 약속을 했잖아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원 광교 그쪽에 엄청 큰 세미나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때 초대가 돼서 3년 전에 이렇게 세미나를 듣게 된 거죠. 엄청 성취감 있어 보이시죠? 3일 안에 좋아져서 초대가 됐다는 그 성취감에 네, 이게 저예요.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강의를 듣고 뭐지? 이 세계가 뭘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요. 솔직히 제가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아온 환경을 보면 느끼시잖아요. 인정받고 싶었던. 근데 칭찬받는 게 너무 인색해진 사회 생활에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유스킨 문화 연구 어때요?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뻐요. 막 칭찬을 과장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입에 발린 소리 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저도 그거에 너무 그 문화에 홀리게 됐어요. 사실 진짜 내가 스트레스 너무 심한데 여기 오면 숨을 좀 쉬겠다. 그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나이표를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제가 29살에 유스킨을 시작했고요. 사업자가 돼서 시작했고 지금 32살이에요. 괜찮죠 아직은? 네, 32살인데 사실 연봉 3, 4천을 받으면서 저축을 100만 원 가까이 할까 말까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쓰고 싶은 것도 다 쓰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보같이 30대 후반쯤에는 내 이름으로 된 서울권에 웬만한 아파트가 한 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또래나 20대 결혼 안 한 20대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대 후반쯤엔 집 있겠지 이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축에 대한 거를 보는 순간 나 못 겠다 집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뭐 집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어서 엄마가 뭐 결혼 자금으로 1억을 해줘서 집을 투자를 해주고 이럴 정도의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근데 이 저축에 대한 플랜을 보니까 저는 도저히 서울권에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1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해야 1억인데 1년을 저축해볼 생각도 못 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진짜 내가 1년에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벌지 않는 이상 내가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라는 현실적으로 딱 되고 나서부터 유스킨 제대로 해야겠다. 2달 만에 전업을 했고요. 그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달렸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GV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솔직히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세적인 게 더 많은데 GV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한 번도 저랑 타협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3000GV 이하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GV에 대한 거를 한정 짓지 않고 왜냐면 그거는 저희가 목표치예요. 한 달 목표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 라고 격려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넘어서야 매달 넘어설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목표치를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늘 마음에 생각했어요. 유스킨 아니면 나는 서울권에 집도 못 사는 사람이니까 유스킨이 있어야지만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를 늘 상기시키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꿈을 되게 많이 꾸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되겠지, 그렇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인드로 꿈을 꿨기 때문에 안 되면 그만이지의 마인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스킨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나 진짜 이 간절한 꿈들을 위해서 유스킨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도구로 내 미래를 100% 180도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확실하다고 확신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이아몬드 핀 인정 때 엄마랑 오빠가 처음으로 왔어요. 제가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제 저랑 오빠를 진짜 장성할 때까지 다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위해 솔직히 유스킨을 하고 있어요. 전 엄마가 전부거든요. 사실. 엄마가 살아온 인생 모두가 빛까지 분이에요. 자식들을 위해 너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자신이 없을 정도로 저희 엄마는 완벽하게 자식들에게 헌신하면서 사셨던 엄마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 다이아몬드 핀 인정이 나서
너무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셨어요. 제가 고생한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예비 남편이에요. 이번에 코타키나발루를 같이 갈 것 같은 예비 남편이라서 네, 지금 세무사 고시생이에요. 세무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세무 고시를 합격해야지 자기가 유스킨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런 스펙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1년 공부를 더 하고 있는데 안 하게 되더라도 유스킨은 같이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성품과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저희 팀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워낙 시스템에 오라는 건 잘 오기 때문에 제 말은 잘 들어요. 그럼 유스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래의 가족과 지금 현재의 가족을 위한 유스킨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제2의 가족이 생겼죠. 유스킨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제 저희 팀인데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다가도 선릉이 오면은 그냥 웃어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시스템 나가기도 힘들고 귀찮으면 내 상황을 너무 보는 거고요. 내 미래와 팀을 보면은 너무 달려가고 싶은 곳이 선릉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의 기쁨을 위해 더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딱 먹으니까 행동을 해야 되고 제 성격상 계획이 세워져야지 움직여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들이에요. 시스템 100% 참석. 이거는 당연한 건 거 아시죠?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15시간씩 근무를 해봤잖아요. 15시간씩 그 회사에 몸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스키는 솔직히 시스템 다 합쳐봤자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석을 못하면서 억대 연봉을 꿈꾼다? 그건 좀 모순이 너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사무실에 나오려고 했고요. 그리고 팀과 스폰서님 말에는 무조건 예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저도 제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스폰서 사장님이 제일 많이 변화했다고 하는 게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고 너무 딱딱했던 그 모습이 유스킨 안에서 너무 부드러워지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는 이 사업을 전달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화를 해가면서 무조건 팀과 스폰서님 말에 예스를 했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솔 사장님 이것 좀 맡아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솔 사장님 이 부분도 한번 좀 독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강의를 어찌 보면 제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스템에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저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뭘까요? 시스템에 많이 담겨있는 사람이 성장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나를 알리면 주도적인 사업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리더스쿨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저희도 팀 내에서 이제 유스타 아카데미라고 해서 모닝 그 스쿨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톡방 있잖아요. 톡방에서 한 번도 잠수한 적이 없어요. 저는 행동을 하던 안 하던 매일매일 얼굴을 인증샷을 올렸던 게 뭘 느꼈냐면요. 사람들이 날 기억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 왠지 저 사장님은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려야겠구나. 그 목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단 하루도 톡방에서 잠수하거나 안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톡방이 많이 들어가 있으시죠? 거기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사장님들이 모르신다? 근데 만나서 말로는 많이 하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장님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행동이거든요. 사실 카톡에 내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는. 근데 그 동기부여를 주고 내가 더 큰 에너지로 받는다는 그걸 알고 계신다면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에서도 이제 매일매일 리뷰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코타키나발루 방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나를 매일매일 알리고. 그리고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함과 긍정적인 사고하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로봇 같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게 불편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을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순식간에 퍼지는 거를 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뒷담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번 시작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퍼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무서움을 너무 느끼고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스킨 와서는 더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있으면 너무 내가 이거는 말을 해야겠다 스폰서님에게 말을 한 적은 있어도 파트너한테는 이제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도 나 이래서 못하겠다고 이거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초반에 많이 헤맸거든요. 제가 SNS로 소비자도 많이 찾고 예비 사업자도 많이 찾았지만 거의 한 9개월 동안은 사무실에 아무도 초대를 못하는 사업자였어요. 왜냐면 나의 기준이 너무 커서 저 사람 회사원이니까 이 시간에 못 나오지 패스. 내 친구들은 아직 마음이 없으니까 아직은 아니야 패스. 이 사람 얼굴도 뒤집혔는데 지금 사무실에 나오게 생겼어? 안 나오지 패스. 얼굴 아직 안 좋아졌으니까 좋아질 때 좀 기다렸다가 연락해야겠다 패스. 그러니까 초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초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와, 뭐 조건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게 하는 거. 그게 초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이제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감사함과 죄송함을 표현하는 스폰서와 파트너 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못했었거든요. 뭔가 자존심 아닌 자존심?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인정하면은 뭔가 내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표출을 못했었는데 표현을 하면 할수록 더 깊게 소통이 되는 걸 느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래서 감사함과 죄송함을 제가 먼저 인정하고 표현을 했을 때 관계적으로 너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주도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핀 인정을 지금 총 4번 받아봤어요. 이그제큐티브, 골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점핑을 한번 했었죠. 그 점핑은 이제 LTO로 한 건데요. 언제든지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막 손을 들고 제가 발표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리더스쿨에서도 앞에서 3분 스피치, 1분 스피치 하잖아요. 매 기수마다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사실 말할 거리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또 알았기 때문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진짜 힘들었던 순간도 있거든요. 과정마다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사장님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오가면서 인사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내가 움츠러들 새가 어딨어?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말해놨는데 나는 질러놨는데 나 언제까지 다이아몬드 될 거예요? 언제까지 블루다이아몬드 될 거예요? 질러놨는데 내가 어떻게 쉬고 있어? 이 생각에 그냥 다 계속 질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주도적으로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사 로드맵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3번째 달인가 이제 3,000GV가 힘든 거예요. 3,000GV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인트 좀 모질라는데 그냥 이번 달에 못하고 어차피 스타 포텐셜은 못 가지만 그 KNB 보너스를 못 받는 건 아니니까 이번 달은 좀 쉬자. 너무 열심히 달렸는데도 안 됐잖아. 이러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스폰서님이 본사 로드맵 다시 펴서 스타 포텐셜을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티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당일에 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 날에 한 80만 원 매출이 나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구나를 한번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한 번도 이제 GV를 3,000TV 이하로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스타 포텐셜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마인드를 잡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가는 데에 가장 토대가 되는 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드니를 갔어요. 작년 트립을 돼가지고 시드니를 갔는데 솔직히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이 못 갔고 제 1대 스폰서님이랑도 못 갔어요. 2대 스폰서님이랑 같이 갔는데 뭔가 유스킨 사업이 진짜 이게 곧 내 삶이 되겠구나. 이 트립 자체가 먼 훗날 이 매일매일 반복이 이게 내 삶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루하루가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페라하우스를 첫 터에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지금 오페라하우스를 제가 솔직히 가볼 수나 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 한번 내가 가볼까? 내가 인생에 살면서 갈 수나 있을까 했던 곳을 간 거예요. 네, 제 2대 스폰 사장님과 사진을 많이 남겼죠. 이때. 그래서 달링하고 야경을 보는데
우리나라 야경도 이쁘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위스킨 사장님들의 그 파티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 추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포즈도 잡아보고. 그리고 이거 이제 시드니 이제 발대식 같은 걸 하잖아요. 트립 발대식을 했을 때 여기 적어놓은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게 반드시 시드니 트립을 가서 화보 촬영을 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 사장님들은 여기 본사에서 준 옷만 입고 다니시고 아무도 화보 촬영을 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저 꿋꿋이 했어요. 엄청 화보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오페라하우스 앞 광장은 어마어마한 위스킨 사장님들이 채워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호주에 계신 분들이 앞에서 구경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게 뭐지? 저 하얀 떼들은 뭐지?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남기고 사진을 지금 보는데도 막 가슴이 벅차요. 이제 또 코타키나발루를 도전하고 계실 테지만 또 더 많은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 사장님과 갈 생각에 너무 기대되는 트립이거든요. 앞으로의 트립은 더더욱. 그래서 본사 로드맵대로 목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달리시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눈 시야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행복한 또 밤을 보냈고요. 제가 골드에서 에메랄드로 핀업을 했어요. 제가 9개월 동안 한 명도 초대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쌓여진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골드가 됐거든요. 골드가 한 명 리크루팅을 하고 나니까 아 리크루팅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 포인트로 바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골드만 되면 블루다이몬드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리크루팅 해봤잖아요. 그걸 12번 반복하면 블루다이몬드 되는 건데 그 생각이 드니까 골드가 되고 나니까 에메랄드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6라인이 세팅이 됐고 에이지랑미 나왔을 때거든요. LTO 나왔을 때 이걸로 같이 우리 화장품 업계를 바꿔보자 막 이렇게 엄청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리크루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에메랄드로 핀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에이스 단독 랠리가 시작됐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핀업자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제일 상위 핀이었고 혼자 단독으로 블루다이몬드처럼 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에이스 사장님들과 초대자들한테 와 이 사장님 뭐지? 라는 걸 또 한 번 알려준 진짜 저는 이 핀 인정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감격스러운 핀 인정을 하고 더 이제 원래 핀 인정 에메랄드가 되면 뭐 루비, 라피즈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싫어서 더 열심히 달렸어요. 그 공식을 깨고 싶은 거예요, 막 제가. 싫은 거예요, 막. 그래서 더 열심히 GV하고 더 열심히 파트너 찾고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몰입을 더 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서클에서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GV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새로운 파트너 또 찾으면 되지. 이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세우시면 무조건 달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지독하게 지켰던 6가지예요. SNS로 소비자가 생기면 사실 네트가 짜여지기보다는 1대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1대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고객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를 대본의 수를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늘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한 사람의 진성 매니아를 만들어서 네트를 짜 나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데모는 늘 보상을 풀어요. 보상을 안 풀고 나오면은 데모를 안 한 거라 생각하고 늘 보상을 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소개를 해 나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2달 만에 60명의 소비자가 생겼고 SNS로 그 60명의 소비자 중에 지금 한 10명 정도, 한 15명 내외로 남아있으신데 그분들 이하로 소비자 네트가 다 형성돼 있어요. 소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소비자 6대, 7대에서 사업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9대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었고요. 이탈률이 거의 없어요. 다른 옆에 위스킨을 하신다고 해서 이탈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지인이 하신다고 해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전 네트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행동의 정도 있잖아요. 행동의 정도. 내가 오늘
한 3명 정도 만나고 어느 정도 제품도 전달했고 집에 들어와서 막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하니까 나는 행동 오늘 되게 많이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 정도면 오늘 나 충분했어. 근데 제가 일일 목표를 세워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루 3명을 만나고 300지부일 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목표들 있잖아요. 일일 목표 그걸 달성해야지만 100% 행동한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몸만 피곤하고 그런 목표의 달성률이 없어지면 나는 결과적으로는 남는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몸만 피곤하고. 그래서 일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지독하게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녹초는 늘 되시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근데 그게 행동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달성했다면 마음껏 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한 사람이 내게 왔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왔다는 거를 이해하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에 파트너 사장님이 있는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임신하셔가지고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이동을 못 하세요. 근데 그 한 명과 지지고 볶고 한 세월이 되게 길거든요. 한 8개월 정도 둘만 시스템에 계속 둘이 있으니까 지지고 볶고 했는데 너무 내 뜻대 나와 같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파트너 사장님은 그 마음이 아닌데 잔소리만 계속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너가 사업을 하려 치면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런 마인드로 계속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 저를 보고 사업을 결정을 해주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너무 성장해 나가는 거 보면서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너무 감사할 줄 몰랐구나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소비자부터 모든 파트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원의 선이 없어졌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대본 후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한테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후원들 있잖아요. 그걸 선을 많이 그었거든요. 와, 나한테 이것까지 해달라고 그러네. 막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후원을 거의 안 받고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 도움 필요한 날짜가 언제예요? 늘 바인더 미팅할 때 이번 주 내 도움 언제 필요해요? 내 후원 언제 필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미팅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저한테 후원을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자신감이 붙으면서 초대도 더 잘하고 사업전들도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 스포너님이 내가 말 멘트 맡기면 나타나 주실 거니까 그런 확신이 들면서 오히려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사업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처음에 GV가 막 간당간당하니까 데모를 막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분 다이어트 분이 들어왔는데 오늘 그룹 미팅이야. 근데 이분 2시간밖에 안 된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마조마함이 결국에는 정말 이 시스템을 티업하면 저는 넘어가지던데요. 정말 제가 뺄 수 없는 귀한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뭐 자정이 되든 새벽이 되든 언니 원하는 시간 다 갈 수 있는데 이 시간만은 안 돼요. 너무 죄송해요. 이때 저희가 미팅하는 거랑 이거랑 일주일 더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귀중한 시간이라서 너무 죄송하다고 대신에 언니가 새벽에 불러도 가겠고 자정에 불러도 가겠다 말을 했더니 그럼 괜찮다고. 그럼 가시고 자기 한번 다시 시간 내보겠다고. 근데 이 시스템 티업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하면은 나중에 그분이 사업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소비자를 솔직히 사업자로 보거든요. 그러면 말을 솔직히 쉽게 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면 놓긴 하는데 말을 어리건 절대 놓지 않거든요. 왜냐면 비즈니스 하면은 존댓말 해야 되니까 미리 놓지 않아요. 그리고 내 시스템에 대해서 늘 강조해요. 오늘은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저 오늘 또 강의했어요. 오늘 강의한 것도 제 소비자들한테 저는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를 계속 알려줘야지만 나중에 왔을 때 꺼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내 열정을 깨워줄 Y를 꺼내 보아야 돼요. 보물지도를 만드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가슴이 안 떨려. 이거 언젠간 이뤄주겠지?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보신다면 그거는 완성된 보물지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내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Y여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엄마거든요.
엄마가 지금 이제 편찮으세요. 편찮으신데 너무 잘 건강하게 이겨내고는 계시는데 엄마가 건강하실 때 뭐라도 더 많이 해드리는 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더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뭔가 이 부모님이 편찮으시길 바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땐 너무 늦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마음을 움직여서 열정으로 움직일 그 Y를 갖고 계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 스포너님 말이 무조건 예스. 제가 저희 스포너 사장님보다 한 7개월 늦은 사업자예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제품을 쓰면서부터 봤기 때문에 봤잖아요. 그리고 워낙 잘 아는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님이기 때문에 예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왔을 때 저 오늘부터 스폰서님한테 존댓말 쓸 거예요. 스폰서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왜냐면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면 말이 함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선을 긋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대학교 모임을 가면 둘이 제발 그만하면 안 돼? 막 이럴 정도로 존댓말이 습관이 돼서 이제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희 둘이 서로 블루다이몬드가 돼서 이제 정말 여유 있는 여행을 하면서 지내게 될 때 언니 동생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시간은 빨리 오게 하고 싶어서 블루다이몬드 빨리 되려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하루라도 먼저 가입을 했으면 사인을 했으면 스폰서 사장님이 나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다고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했고요. 처음에 솔직히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성향이 완전 달라요, 저랑.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완전 긍정적인 성향이면 약간 부정적이어서 꼼꼼히 다 검사를 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방향성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뉴스킨 안에서 변화하고 융화하고 그러면서 너무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편안하고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이제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스폰서님이 후원보다는 솔직히 소통의 시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커피랑 먹을 걸 대접을 해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요즘 내 마음 이런 거를 많이 터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하루가 너무 저한테는 진짜 달콤하고 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한테 뭐 비즈니스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저랑 같이 뛰어주신다거나 이런 것 이상의 것을 저한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 진짜 이 사업을 전달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안 전달해줬으면 어쩔 뻔했나 싶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늘 표현해요. 감사해요 스폰서님. 늘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너무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결정하고 흔들려서 떠나는 파트너들이 거의 없어요. 늘 안착이 잘 됐고 그러니까 좀 더딜지라도 LOI를 5번 도전할지라도 곁에 있는 파트너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품이 너무 좋으신 것도 있지만 저를 팔로우를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감사함을 마구 표현해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파트너 말에 스폰서 말에 부정적인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스폰서로서 이런 사람 이런 게 나오면 내 스폰서님도 저런데 이러거나 내 파트너도 저런데 나를 대입해서 듣지 않고 내 스폰서와 파트너를 대입해서 듣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초기에 사실 내 스폰서 얘기야 나로서 내 파트너 얘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얘기로 봤을 때 난 저런 스폰서이지 않았나? 난 저런 파트너이지 않았나? 늘 점검하고 나니까 우리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이제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같이 꿈을 이뤄나가고 함께 갈 가족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뭔가 이거에 의미부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짜 스폰서도 어떻게 이거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안 들어요. 왜냐면 인정과 이런 감사함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 뭘 더 해? 나부터 뭔가 스폰서에서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천천히 가자, 뭐 느리게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폰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고생하는 거 똑같거든요. 조금만 에너지
1년 집중하나 3년 집중하나 똑같아요. 같은 에너지예요. 그리고 루미스파 한 대 전달하나 티알라이트 한 세트 전달하나 같은 에너지예요. 전달해보면 같은 에너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상황을 선을 짓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직 천천히 갈 수 있어. 나중에 잘 될 거니까. 이대로 꾸준히 할 거니까. 이렇게 나를 다독이는데 그 다독일 수 있어요. 왜냐면 파트너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GV 엄청 잘 됐다가도 반품하시는 경우도 있고 시련은 있어요. 시련은 있지만 그때마다 그래 다음 달에 잘하면 되지.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건 느리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오늘부터 당장 다시 하면 되잖아요. TR이 오늘 만약에 한다고 그랬다가 안 됐어. 그럼 나 한 명 다시 찾자. 오늘 찾자. 무조건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속도가 느려질 새가 없는데 아 그래 내일 한번 그 사람 만나겠으면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핀업도 빨리 가라 그러고 GV도 높게 목표 잡으라고 하는 게 같이 떼어줄 테니까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초기에 커미션 때문에 GV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 1년 초 집중해서 빨리 안정화하고 그때부터 진짜 리크루팅을 집중해서 가는 게 전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핀업 하자라고 늘 말해요. 핀업을 하자고 늘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빨리 핀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파트너한테 핀업 빨리 하라고 하고 초대하라고 하고 저는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 열정이 식어서 행동이 안 나와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행동을 안 하면 열정이 식어요. 반대더라고요. 제가 정말 1년 동안 집중해서 달리다가 너무 몸이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겠다 쉬고 싶어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이틀만 쉬어볼까? 아니면 3일만 쉬어볼까? 이래가지고 쉬었어요. GV 마감도 다 해놨고 그래 좀 쉬자. 그래서 쉬려고 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파트너들은 아직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쉬려고 쉬니까 행동이 멈추니까 열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 이게 습관이 좋은 습관까지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 오래 걸릴지라도 나쁜 습관은 하루 만에도 엉그러지는구나. 왜냐면 군대에서 제대해서 나와가지고 6시 기상 나 계속 지킬 거다 하고 나오지만 바로 늦잠 자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나쁜 습관은 바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아 멈추지 말아야겠다. 적어도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이 여유 있다고 할 때까지는 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고요. 더 열심히 뛰고 싶고요. 그리고 매일 원래 사업 초기 때는 3명의 사람을 만나자였다면 지금은 5명의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저는 더 기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를 괴롭혀야지만 저도 성장하고 파트너 사장님도 성장한다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더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들은 강의가 좀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기셨다면 행동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행동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아까 굿뉴스 발표해주신 사장님들처럼 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